경찰청과 서울청의 계엄 선포 전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서울청 경비부장 주진우의 통화 녹취 내용을 보면 피고인 김봉식이 19시 40분경 주진우를 청장실로 오게 한 사실, 19시 54분경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을 먼저 청장실로 오게 한 사실, 20시 9분경 최창복에게 여의도 쪽 기동대 수 및 타격대 위치 등 현황을 확인하고 서울 관내에서 빼내올 수 있는 기동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한 사실, 20시 32분경 광화문 쪽에 있던 34기동대를 승차대기 시킨 사실, 21시 16분경 34기동대로 하여금 조용히 여의도 쪽으로 이동시키고 무전 말고 전화로 보고하게 한 사실들이 모두 확인됩니다. 이 중 중요한 증거로 확인되는 21시 16분경 주진우와 최창복 사이의 통화 녹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34기 빼놓은 거 예. 일단 여의도 쪽으로 일단 출발시켜라. 지금 천천히. 통화 녹음이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증거 채택이 된 게 맞습니까? 무자비, 그렇지. 무전으로 하지 말고. 예, 여의도 그러면은 의사당 쪽으로 그러면. 의사당로에서 국민은행 동서관쯤 가서 예. 그 무전 하지 말고 전화로 보고하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과 같이 무전 말고 전화로 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려갑니다. 한편 국회경비대에서 작성한 국회 주변 상황 관련 국회경비대 근무 강화 계획 검토를 보면 국회는 평소 야간에 10개 출입문 중 1에서 3문을 제외한 7개 출입문을 모두 폐문해 놓은 상태임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국회 주변에 6개 기동대나 배치한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영등포경찰서에서 작성한 국회방호지원계획 참고자료를 보면 국회방위법 및 동시행령에 따른 영등포경찰서의 전시 국회방호지원계획에는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서가 전시에 국회 주변 순찰활동 강화와 교통통제 및 합동검문소 운영 정도만 하기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조지우와 피고인 김봉식은 국회 각 출입문을 차단할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지연과 대비태세 유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서울청 경비부장 주진우의 전화통화 녹취 요지를 보면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21시 50분경 주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기동대원들을 승차 대기시키고 근무복을 정비하도록 지시하며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하니 일부는 계속 근무하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움직일 것을 지시하는 상황이 모두 확인됩니다. 이 사실은 피고인 김봉식이 비상계엄 전 이 사건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는 중요한 사실인데 21시 50분경 김봉식과 주진우 사이의 통화 녹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차 안에서 승차 대기하고 있으면 되고, 예예. 승차 대기하고 있으면 되고, 그 뭐 옷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나? 괜찮습니다. 지금 근무복은 다 입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광점퍼는 당연히 입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장현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다리 각반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그러니까. 34기 보낸 애는 그 도착은 해 있고 승차해 있습니다. 그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원래 일단 5개 무대도 재판장 죄송한데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부는 밖에 있고 일부는 대부분은 승차 대기하고 있겠네.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전장현이 이제 오늘 완전히 제출한 끝나면 그 다 승차 45번 대기 모드로 가고 의견서를 다만 확인을 여의타만 지금 매번 음성 재생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잠깐 처음 중지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증거 조사에 아까도 얘기를 하세요. 아까도 이하상 변호사님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희 45번 의견서를 혹시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어떤 게 그 증거 채택이 되면 안 된다는 저희가 이제 이해한 게 잘못된 건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재판장님께서 저희가 이해한 게 잘못됐다면은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는 그러면 일단 증거 조사 저 진행하고요. 그 지금 저- 재생이 계속 될 거라서 예, 저희가 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재생을 할 때 하더라도 변호인 의견을 좀 들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1월 2일에 준비 절차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재판장님께서 이제 잠깐만요. 예. 예. 한 그 몇 시간에 걸쳐서 어떤 부분은 채택하시고 기각하신다는 예, 말씀을 예. 하시면서 다만 공판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그러면 정식 기일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예. 굉장히 급박하지만 저희가 그 주장한 내용들 예를 들면 어떤 진술 조서는 임의성이 없다, 어떤 건 영장주의 위반이다, 어떤 거는 뒷처증거 위반이다, 어떤 건 원본성과 무결성이 없다, 어떤 거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걸 정리해서 오늘 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 낸 이유는 사후적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물론 뭐 소송 지휘에 따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예. 오늘 증거 조사 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뭐 CD라든가 CCTV라든가 아니면 녹취록의 그 원본에 해당한 녹취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투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릉 채택은 하지만 나중에 의견서를 보고 나서 이게 디지털 증거 위반이다 혹은 뭐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는 방식으로요. 그런 경우에는 증거 배제 결정을 통해서 열람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공판 준비 기일 절차에서 바로 공판기로 점핑을 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없었고 저희가 지금 45번 의견서에는 왜 별표 1로 어떤 그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는 왜 이게 그 원본성과 무결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퉜고 그거는 저희가 공판 조서를 32개를 열람하면서 정리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그냥 저희한테 왜 내라고 하신 건지 저희가 지금 의문입니다. 이렇게 증거 결정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의견을 밝히신 거를 그대로 여기에서 기일에서 흡수를 하셔가지고 그냥 트시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리고 공판 준비 절차에서 재판장이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꼭지를 5꼭지를 해서 다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의견서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아무런 저희의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거 지금 틀겠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텔레그램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예. 녹취록 그다음에 CD 캡처하면 이거 전부 다 디지털 증거 위반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저희가 다투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이걸 그냥 준비 절차에서 그 결정한 걸 그냥 원용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증거 배제 결정이라는 게 그 증거 배제 결정이라는 게 채택을 하고서 나중에 판결을 저희가 선고할 때 위법 수집 증거나 문제가 있는 증거를 다 배제하는 결정을 판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아까 증거 원용할 때 절차가 아까 제가 그냥 빨리 진행하려고 해서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 절차 때 했던 내용을 좀 더 말씀하실 기회를 지금 못 가지신 거죠? 그날도 이게 네. 저희가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 수사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게 수사 보고서를 부인하신다면 그 하위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거는 부인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라고 제가 제가 직접 예, 여쭤봐서 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의견서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그 공판 준비 1월 2일 준비 절차 이후에 정식 기일로 이거 채택하시기 전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준비 절차 때 기일 원용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별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넘어갔던 건데 그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증거 배제 결정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못 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좀 있으시다고 생각되면 내일 준비기를 한번 더 하든지 아니면 기일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피고인별로 증거 채택 여부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실 기회를 지금 못 가졌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실 기회를 나중에 드릴 텐데 지금은 증거조사 절차를 일단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 직업법관이어서 피고인별로 다 다른 증거 지금 피고인별로 증거 채택 여부가 다 달라요. 검찰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분은 채택된 증거가 어떤 분은 채택 안 된 증거도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검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될 수 있으면 공통된 증거로 하되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만 채택된 증거인 경우에는 반드시 밝혀달라. 누구누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채택 안 된 증거다. 지법법관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서 듣고서 나중에 배제 결정하고 또 해당 피고인에 대한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 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말씀하실 기회를 계속 못 가졌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예. 일단 재판장님 그 증거 배제를 위법 수집 증거로 국한시킨 거에 대해 저희는 큰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증거 능력 자체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될 수 없는 증거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려가 사실 없습니다, 재판장님. 원본성 무결성이나 또 압수 절차, 압수의 위법성, 영장주의 위반은 증거 자체가 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후에 배제하겠다고 하시면 좀 일단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증거물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그럼 나중에 사후에 배제할 것이면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제안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검사들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저희가 주장하는 증거를 일방적으로 막 재생을 해버리고 있거든요. 이건 공판 환경이 중개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급격히 불리한 지위에 빠지는 겁니다. 불이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거라서요. 근데 지금 그런 고려 없이 그냥 막 일방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막 몰아붙이듯이 진행하시면
저희들의 권리 침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재판장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후 일단 이런 방식의 진행은 좀 해주시죠. 좀. 무슨 말씀인지 일단 모르겠는데요. 사후적으로 그 부분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계속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증거 배제 결정 무슨 말씀이세요? 자체 그럼 아니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지금 검사들이 재생하고자 하는 증거 방법은 간이한 방법으로 그냥 해주시고요. 그 나중에 재판부가 보시고 하십시오. 이 공판한 게 저렇게 막 검사들이 막 틀어 제끼면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서 또 뭐 언론에서 어쩌니 막 하면 또 재판부에 압력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재판장님, 싫습니다, 재판장님.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구승기 검사입니다. 오늘 제시하거나 재생하는 증거들은 모두 증거 채택된 증거들입니다. 지금 이게 언론에 나가고 재판장님,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투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나오고 있는 있는데 주진우나 검사가 저렇게 목현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음성 녹취 파일은 모두 이무 제출되었고 해시값도 따져 있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뭐가 진정 완벽하게 성립까지 된 됐습니까?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투고 재판 있는데. 과정에서 뭔가 변호인께서 이의 제기하셨던 것들은 오늘 틀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만 틀겠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검사 일방적 주장이고요. 지금 전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단 채택된 증거를 가지고 증거 조사를 하는 거라서 저 해당 부분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의견에 불구하고 채택하셨다면 증거조사 방법은 그냥 간이한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검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지 마시고요. 저희들 의견 들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간이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게 무슨 겁니다. 간이한 방식입니까? 검사들이 원하는 부분을 원칙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틀고 있는데 이게 간이한 방식입니까? 아니 근데 뭐 변호사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원칙은 원래 다 일일이 트는 겁니다. 근데 2025년에 다행히 형사소송 규칙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돼서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제 다 안 틀어도 되고 그 중에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골라서 틀 수 있게 맞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원칙대로 하면 지금 다 원래는 트는 근데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증거조사의 주체는 법원이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럼 증거조사 방법도 저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희들이 지금 증거능력이 아예 없어서 증거 채택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증거들 지금 채택하고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들어서 검사들처럼 일방적으로 재생하지 마시고 그냥 뭐 앞부분만 잠깐 든다든지 아니면 전체도 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판별을 해서 일부만 자기들 원하는 부분만 듣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이거 지금 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맞죠. 나머지 피고인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뭐 그런 증거 다투는 그리고 거니까. 해당 부분은 아까 구승기 검사님 말씀으로 설명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아까 뭐 김진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아까 너무 저 준비 절차 원용하는 그 절차를 너무 신속하게 하는 바람에 말씀할 기회를 못 드렸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말씀할 기회를 따로 드릴게요. 저희가 예상한 거는 예를 들어서 준비한 의견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감정도 사실 진행한 것도 재판부께서 이거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편집이 된 것 같다, 변경이 있는 것 같다는 심증 형성하셨기 때문에 검증기를 거친 건데 예, 예.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채택을 일응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그날 준비 절차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용인 증명의 CD 녹음 파일도 채택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맞습니다, 증거니까 맞습니다. 의견서를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의견을 들어보시고 나서 준비 절차에 있었던 걸 그대로 흡수하던가 아니면 이거는 조작된 게 맞는 것 같고 변호인 의견을 들어보니 이건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한두 개 정도는 걸러주시는 게 저희는 형식성으로도 그런 절차를 거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걸 원용하겠다고 하시게 되면 사실 준비 절차가 공판 기일처럼 되는 형식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 또 들어보고 얘기할게요. 말씀할 기회 또 드릴게요. 그리고 증거 배제 결정은 뭐 중간에도 할 수 있지만 재판부에서 얘기했던 증거 배제 결정은 계속해서 나중에 판결을 선고할 때 저희가 판결을 통해서 증거 배제 결정하는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구승희 감사합니다. 아까 재생하지 못했던 21시 50분경 김봉식 피고인과 주진우 사이에 음성 녹음 파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알겠습니다. 제가 소송지 차례 따르겠는데요. 얘기하고 있으면 되고. 슬라이드 기준 104쪽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재판장께서 인정하셔서 지금 보류가 돼야 될 증거거든요. 요거는 그럼 빼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소한 이거라도요. 104쪽이요. 슬라이드 104. 104쪽이요. 예, 핸드아웃 52쪽이고요. 슬라이드 기준은 104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분명히 왜냐하면 파일명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거 이게 이 뭐 정도는 절차 들어주셔야죠, 문제가 있어서는 재판장님. 아닌데 그냥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승기 검사님 이 네. 104쪽 부분만 이따가 빼고 합시다. 그냥 듣는 것만. 예. 104 알겠습니다. 쪽은 그냥 그 정도 지금 그냥 절차 진행 빨리 하려고 제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차 진행 빨리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녹음만 틀지 않고 제시는 하고 하면 녹취록 제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녹취록이면 보여주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제 그 정도 녹음 파일이면 재생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예.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녹음 파일 좀 재생해주지 마시고요. 녹취록이면 아니 근데 제시하지 변호사님 말씀이 지금 맞아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저희도 너무 아니, 지금 아니, 절차가 지금 저희는 이거- 104번은 틀 계획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됐네요. 믿고 좀 녹취록이라도 진행할 수 오케이, 있도록 녹취록이라도 해주십시오. 않습니다. 녹취록 2차 자료지 않습니까? 예. 104쪽이요. 104쪽 부분 이거 맞아요? 그 저 이상현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 부분. 예, 이 부분만. 제시하지 말고 이 하시고. 부분만 이따가 점프해서 그냥 합시다. 빨리 할까요? 예. 나머지는 이제 대신 이하상 변호사님 약속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그냥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 그러니까요. 이제 저 선생님들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는 사실 서증 조사의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제가 구두로 설명하고 구두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네. 나도 저 검찰 쪽에 자꾸 증거를 이렇게 점프한다는 건 죄송한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 네, 그 예.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사실상 위법한 절차를 지금 말씀드린 거라서 죄송하고 실제로는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요지고지 방식으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갖고 죄송합니다. 점프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좀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할까요? 22시 50분경 파일 재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차 안에서 승차 대기하고 있으면 되고, 예예. 승차 대기하고 있으면 되고, 그 뭐 옷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나? 괜찮습니다. 지금 근무복은 다 입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광점퍼는 당연히 입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장현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다리 각반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그래. 3주사기 보낸 애는 그 도착은 해 있고 승차해 있습니다. 그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원래 있던 5개 무대도 승차 그러니까 일부는 밖에 있고 일부는 대부분은 승차 대기하고 있겠네. 그렇습니다. 이 전장현이 이제 완전히 끝나면 다 승차된 기보도록 하고 다만 여의타만 이제 근무를 일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뭐 예. 이렇게 일부 근무하고 나머지 승차 대기 하다가 아마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데 나중에 나오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정님 지시받고 하겠습니다. 네. 예, 음성 지금 너무 낮은데 좀 소리를 좀 높여줄 수 있을까요? 노트북 자체에서. 다음 그 부분 이제부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노트북 자체 음성이나 아니면 예, 일단 뭐 좀 전 것도 재판부랑 저 변호인들은 다 들었으니까. 네. 예. 이제부터는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국회 봉쇄를 위한 경찰 배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서울청 경비부장 주진우와 피고인 목현태의 전화통화 녹취 요지를 보면 피고인 김봉식은 22시 25분경 주진우에게 대국민 담화를 TV로 확인하게 한 후 기동대 승차대기를 재확인하고 22시 30분경 경력 배치할 것을 지시하며 22시 32분경 기동대원들이 하차하는지를 확인하고 국회경비대 당직제대장 정성채는 22시 38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보고하며 22시 39분경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 지시를 보고하고 국회경비대도 전원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보고를 하며 이에 피고인 목현태는 서울청의 지시에 따르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국회 둘레길 수비 관련 경력 운용 도표를 확인해 보면 당시 6개 기동대가 국회 1문부터 7문 앞에 배치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1차 국회 봉쇄 실행입니다.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모두 위 1차 국회 봉쇄는 국회 출입을 일체 금지시키는 차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국회를 소위 진공 상태로 만들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오부명 주진우 또한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지시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서울청 무전망 내용을 보면 24년 12월 4일 22시 47분경 서울청의 무전 지시 이후 위 6개 기동대가 국회 출입문 바깥쪽을 차단하고 국회 경비대가 국회 안쪽에서 국회 출입문을 폐문한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은 24년 12월 3일 22시 47분경 진군들은 전원 차단하라는 무전 용어를 썼다가 22시 49분경 누구를 막론하고 전원 종단하라는 무전 용어를 써서 국회 출입이 일체 금지된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였고 영등포서 경비과장 황태준 또한 위 첫 번째 지시를 듣고 일체 출입을 차단해야 하는 것인지 모호했으나 위 두 번째 지시를 듣고 일체 차단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실제로 국회 각 출입문을 차단했던 27기동대장 정동실, 34기동대장 반만식,
87기동대장 최호의 증언 및 검찰 참고인 조사 진술, 45기동대장 김용경의 검찰 참고인 조사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일체 차단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또한 이후 영등포서 행사망을 보면 영등포서 경비과장 황태준이 24년 12월 3일 22시 56분경 국회 정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덕유산 산원, 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차단하라는 취지의 지시 내용이 발견되기까지 합니다. 국회 경비대 경비제들 근무 일지 내용을 보면 22시 48분경 서울청으로부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인원 원천 차단 지시를 받은 후 당직 제대장인 정성채가 22시 49분경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원천 차단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 더하여 경찰 지휘 무전망 주요 지시 사항을 보면 키보인 김봉식의 지시로 인해 24년 12월 3일 22시 50분경 서울청 기동본부의 휴무부대를 제외한 기동대 전체에 대하여 비상소집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당시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이 6개 기동대를 조용히 국회 주변으로 이동시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각 출입문에 배치하고 국회 출입문을 차단한 직후 더 이상 보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자 공식적으로 대규모 기동대를 출동시킬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에 비추어 보면 국회 봉쇄 초기에는 일단 국회 출입문을 위주로 차벽을 설치하고 위 6개 기동대 및 국회 경비대를 통해 출입문을 차단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인파들이 국회 쪽으로 몰려올 것을 대비하여 국회 담장 주변에도 경력을 배치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즉시 서울청 기동본부에 비상소집을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시적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직전의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피고인 목현태의 전화통화 녹취 요지를 보면 피고인 목현태는 22시 50분경 국회 경비대 경비계장 오신택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청의 국회 출입 차단 지시에 관하여 오신택 및 전성채로부터 보고를 받고 22시 55분경 서울청 경비과장 박주연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장도 차단해야 하는지 묻자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으며 22시 56분경 이번에는 서울청 공공안정차장 오부명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장도 차단해야 하는지 묻자 답을 듣지 못한 채 통화가 종료되고 22시 58분경 오신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국회의장에 대하여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국회 사무총장 김민기가 23시 15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경비대의 국회 출입 차단 조치에 대하여 항의한 내용이 확인되고 이후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가 23시 19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월담자 기동대 배치 및 차량 통제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목현태로부터 국회의장도 차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서울청뿐만 아니라 경찰청 또한 국회의장의 출입 차단 상황을 보고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22시 50분경 피고인 목현태와 피고인 오신택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비장입니다. 그래. 그 5개 기동대로 강문을 지금 다 지키고 있잖아, 그제? 예, 문별로 지금 지키대 지금 다 배치해놨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저기 거백에서 국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고 170하고 저희한테 종시를 했습니다. 서울청에서. 와, 씨.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오병일 계장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알아봐달라고 우리는 지금 이거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국집으로 들어오는 거를 저는 차단을 해야 되는데 국집에서는 지금 사무처에서는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빨리 알아봐달라고 지금 전달을 해놨습니다. 니 지금 어디에 종시를 받았다고? 지금 거백에서 지금 방선원이 종시했습니다. 그래? 예. 그러면 국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예, 일단 그렇게 종시했습니다.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밖에서부터 지금 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CCTV 보면은 지금 거의 지금 영등포 170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거를. 국회에 들어오는 걸 다 막고 있다고? 예. 와. 일단 여기까지 이 부분은 듣겠습니다. 파일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건 여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 파일 어디에 지금 지금 그대로 22시 55분경 서울청 경비부장 박주영과 피고인 목현태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을 들어보겠습니다. 22시 55분경입니다. 예, 선배님. 지금 어디에 지금 지금 그대로 복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원 다
결혼 다 그 사후 시켜가지고 예, 예. 모든 문을 다 지켜요. 그 국회 그 모든 문을.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는 말입니까? 그 나가는 사람은 나가도록 하고 예, 예. 들어온 사람들을 완전 차단하세요. 지금 용네트를 배열을 했으니까 예, 예. 국회 경비대와 같이 수비하면서 예, 그 예. 나가는 사람 나가도록 하고 들어온 사람은 또 못 들어오게 완전히 금다. 그 국회의원도 누구도 네, 누구도 예, 누구도 지금- 예. 의장님은 지금 잠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침 그래도 지침 받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 입장도요? 근데 잠깐 그건 좀 기다려보세요. 예, 일단 예, 예. 그 뭐 산업까지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언은 마찬가지인데 의장님이 예, 예. 지금 한 5분 후에 종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금단하고 있어요. 금단하고. 그다음 마지막 23시 15분경 국회 사무총장 김민기와 피고인 목견태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입니다. 예, 사무총장님. 예, 회장님. 예, 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저도 이제 연락을 받고 지금 국회로 지금 출근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현재 그 지침은 현재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차단하라라는 지침이 일단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 의원님들도 막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지침이 아니 내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딸치 마십시오. 국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 저도 들어가서 좀 그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명령을 내린 겁니까? 일단 아니, 지휘계통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지휘계통이 서울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예, 예. 국회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잘 이해합니다. 잘 이해합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거의 도착 직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저도 막을 겁니까? 우선 제가 좀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무총장으로서 네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끊습니다. 네. 예, 다음. 예, 사무총장님. 특히 국회 경비대 당직제대장 정성채는 서울청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다시 허용하라는 지시가 맞는지 재확인하느라 서울청 지시보다 늦게 국회 출입을 허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화면에 보이는 국회 경비대 경비제대 근무 일지 내용을 보면 국회 경비대가 월담자에 대하여까지 수비를 하고 있던 중 서울청은 24년 12월 3일 23시 07분경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시하고 23시 15분경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실제로 국회 경비대는 23시 14분경이 되어서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고 23시 24분경이 되어서야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2차 국회 봉쇄 경입니다. 피고인 조지호는 24년 12월 3일 23시 15분경부터 23시 34분경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 조지호의 이 사건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아 국회 통제에 관한 말을 듣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기억이 있고 이후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불법이다, 체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조지호는 24년 12월 3일 23시 22분경 계엄사령관 박안수로부터 포고령이 하달된 사실, 국회 활동이 금지된 사실, 경력 증언 및 국회 통제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상호 수차례 연락한 끝에 피고인 조지호는 23시 36분경 피고인 김봉식과 통화하면서 국회를 2차로 봉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서울청 무전망을 보면 최창복은 23시 37분경 국회 각 출입문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전원 출입을 차단하며 차벽을 다시 설치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어서 영등포서 행사망을 보면 영등포서 경비과장 황태준이 서울청 지시에 따라 23시 37분경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전부 통제한다고 지시하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민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시합니다. 국회 경비대 경비제대 근무 일지를 보면 국회 경비대장 부대장 김영호는
서울청의 지시에 따라 23시 40분경 국회 출입문을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하고 23시 56분경 국회 출입문이 모두 폐문되었다는 것을 서울청에 보고합니다. 당시 피고인 목현태의 전화통화 녹취 요지를 보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5명이 직접 피고인 목현태에게 피고인 김봉식이 23시 37분경부터 국회 출입을 전원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때 5분명은 국회의장의 출입 허용에 대한 피고인 목현태의 지난 전화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서 국회의장 또한 차단하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경비대가 작성한 당시 국회 경비대 배치 현황을 보면 피고인 목현태가 발령한 비상소집에 따라 국회로 소집된 국회 경비대원 약 85명이 24년 12월 3일 23시 06분경부터 국회 앞쪽 출입문 안쪽에 배치되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월담자 수비 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